네, 오늘은 돌코럼데이입니다. 돌코럼한 하루를 보내려면 건강은 필수죠. 특히 아이들 건강은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죠. 오늘도 한의학 박사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제가 마이크를 안 올렸네요. 네, 네, 다시 인사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날씨가 괜찮죠? 예, 너무 맑습니다. 예, 아, 맑아요. 예, 미세먼지도 없이 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날씨처럼 다시 또 맑아지는, 우리 마음이 좀 개운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좀 바라면서 함께 좀 노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진짜 이 시간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아이들 그 단계별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꼬물이 단계부터. 꼬물이, 오물이, 예, 방글이, 예, 튼실이, 예, 똘똘이. 예, 예, 맞죠,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네, 5단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는 라디오 다시 보기에서 제가 너튜브랑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시기별로 한번, 네, 잘 보시고, 오늘부터는 우리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 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혹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체질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체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육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체질이 뭔지, 예, 사실 맞아. 체질 얘기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 우리 짚어보고, 또 이 체질과 육아와도 관련이 있다. 예. 활용할 수 있다니 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체질. 체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단 사람마다 타고난 음, 고유한 변하지 않는 무엇을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네네네. 보통 뭐 체질이라고 얘기하고 네. 기질 뭐 유형 뭐 아, 성향 경향성으로 얘기하지만 네. 전제 조건이라고 할 거는 일단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아, 않아야 아.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체질 우리 변한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은 하잖아요. 그냥 그때 경향이죠. 예, 그래서 경향이고요. 체질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네. 다음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 몇 음, 가지 그룹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는 구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기 위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네.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예, 되고. 예, 우리가 뭐 살면서 또 아이 낳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나 체질 바뀌었어. 뭐 이런 얘기 예. 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설명이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드네요? 체질은 사람 숫자만큼이죠. 아, 6천만 개의 체질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거를 비슷한 체질끼리 묶어서 예, 묶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서로 도와가고 필요할 때는 치료도 하고 이렇게 아, 하는 게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독 일본이랑 혈액형 얘기 많이 예, 예, 하는데, 예. 네. 뭐 그렇게도 막 성격 같은 것도 예, 맞춰서 막 예.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체질 관련해서도 그렇게 이제 비슷한 사람들께 묶여서 기질이나 성격 예, 같은 거 이렇게 예.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음.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뭐 혈액형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어찌 보게 되면 체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일생 동안 변치 앉는 않는 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생 동안 변치 않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몸은 그렇지만은 음.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음. A형 남자, B형 남자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약간 심심풀이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말이어서 그냥 네.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대한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체질이라고 될 거면은 몸에 대한 내용과 마음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네. 실질적으로 응용하면서 뭐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생활 습관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혈액형 성격 맞지 않다. 또 뭐 이런 유난히 얘기도 B형 하는데, 남자에 대한 얘기가 얘기가 많죠. 많잖아요. 네. 근데 B형 남자에 대한 특징을 뭐라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질환을 많이 뭐 갖는다든지 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조금 도와줘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 은 없어요. 그냥 아, 알아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데까지입니다. 까지다. 예, 그냥 그래서 성향. 체질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그 책도 있었잖아요. 뭐, 화성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남녀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그 고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남자와 여자라고도 체질이 되는 거죠. 일생 네. 동안 남자는 남자, 어,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경향성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네. 화성은 전쟁의 신 마스에서 왔고요. 네, 그 네. 다음에 금성은 네, 미의 여신 비너스. 비너스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성격 특징과 여자들의 성격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음, 그 다른 점을 서로 이제 이해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거꾸로 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은 어떻다는 건 없고 이제 심리적인 성향만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게 되면은 남자지만은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요. 뭐 화성에서 온 음,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자지만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섞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나보다 남성스러운 사람, 여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제 도구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게 거기에다가 그냥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는 예, 맞습니다. 그거로 생각해야지 그걸 철저하게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체질이라는 거, 뭐 음양오행 그리고 한약에서 얘기하는 체질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알아두면 좋을 여러 뭐 체질론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체질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서 일단 동양에서 같은 경우에는 네. 음양오행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쉽게는 음인, 양인 이렇게 나눈 음양인이란 구분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오행인이란 구분이 있습니다. 네. 뭐 목화토금수 해서 각각의 아, 성향에 맞는 이제 체질인들이 있고 네. 그 나름의 생리와 병리와 그다음에 치료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양에서 봐도 그냥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분도 일단 보면은 체질론을 얘기했었어요. 아, 뭐 히포크라테스죠. 다혈질, 뭐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네. 네 가지 체질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크레츠머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는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 가지고 신체적인 형태와 잘 오는 뭐 질환에 대해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분열 기질이라 얘기했고 그다음에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울 기질이라고 얘기했고 그 중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강 기질이라고 이렇게 체형하고 마음을 이제 연결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융이라는 사람이 아, 이제 네. 8가지 유형론을 얘기했었고요. 네. 그다음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뭐 브릭스와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MBTI라는 16가지 유형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TI 많이 들어보셨고 예. 학교에서도 아이들 검사해서 결과지들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다 그러게 보면 이제 체질이다. 체질론을 체질이고 뭐 바탕로 심리적인 유형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조선시대 이재마라는 아, 분이 이제 네. 사상체질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 사상체질론에서 파생된 뭐 8체질이니 16체질이니 60체질이니 64체질까지 있어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체질론들이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지금 동서양 뭐 여러 가지 심리학까지 네. 체질에 관련된 그만큼 우리가 그 인류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다양한 곳에서 체질과 이 기질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음.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네. 아,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네, 누구나 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각자가 경험하고 이제 실천한 거에 따라 가지고 체질론들을 이제 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육아를 할 때 아까 뭐 발달 단계에 따른 육아를 할 때도 있지만은 이러한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각자 개성을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춘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체질론이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의 치료를 할 때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똑같은 감기가 오더라도 체질에 맞춰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니까 또 다른 치료를 한다는 것. 아. 이렇게 해서 체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내 체질이 잘 알고 있으면 뭔가를 시도하거나 또 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MBTI 많이 좀 관심 받고 있거든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뭐 체질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MBTI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하고 네. 나중에 체질론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마음의 체질, 뭐 심리적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MBTI는 네. 일단은 이제 융에서 발달돼서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발달시킨 도구고요.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을 인식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를 판단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네, 네. 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전제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뭐 인식하는 과정은 이제 뭐 사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생각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훅 하고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직관적인 인식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눈, 코, 입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면서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를 감각 기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기능에는 직관과 감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MBTI 이 안에 그래서 감각, 직관, 예, 이게 사고, 감정. 네. 사고 감정은 이제 인식한 바를 가지고 무언가를 네.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고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사고라 그러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보면 그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예.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우선 그거를 솔직하게 우리가 답변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보면은 뭐 성격적으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감각, 직관하고 사고, 감정은 우리 마음의 쓰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향, 내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에너지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네,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안테나가 바깥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안테나가 우리 안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확연하게 피곤하거나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을 때 네,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걷는다든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에서 좀 쉬면서 휴식하고 독서하고 하면서 이제 아. 휴식을 하면서 충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생활의 양태를 따라서 외향, 내향이 구분되고 네. 그다음에 생활 방식이 있거든요. 생활 방식은 이제 아까 인식하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인식하는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가장 늦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인식형이라 그러고 아.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합리적인 결정이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봐서 결정을 일단은 하고요. 네. 밀어붙이면서 밀어붙이면서. 일단 수정하면서. 결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우선 저지르고 가면서, 네, 시정하면서, 수정하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어떤 분들은 처음 시도하는 게 어려워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살다 보면, 아, 참,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러는데,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의 이 체질이나 이런 심리 유형을 알면, 서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예. 되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런 심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네. 나랑 정말 친한 뭐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애들을 이해할 때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요.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향 내향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거는 같이 쉴 때 나는 외향적인데 우리 아들이 내향적이라면은 네. 얘가 힘들다고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나을 수도 놔두는 게 있거든요. 집에 있는 게 예. 좋습니다. 그 에너지가. 근데 보통 아이들이 전부 다 나가서 노는 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MBTI라든지 이런 체질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판단하고 네. 인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리정돈과 완전히 관계가 정리정돈.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요? 네. 결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정리가 된 거를 원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정보를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리 안 해도 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엄마랑 애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이기도 한데 그거죠. 정리 안 맨날 한다고. 정리해라, 정돈해라, 장소리 하시는 엄마랑 네. 이제 어질러펴져가 정리 못하는 아들이랑 네. 다투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은 조금 정리를 유도하되 네. 자기 방만큼은 자기 아. 스타일대로 살도록 이제 놔두시는 게 내버려 현명한 두세요. 엄마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강요한다고 예, 예. 될 게 아니고 엄마만 스트레스 받아요. 예.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뭐 여성이라고 다 정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스타일에 따라서 남성이 예. 정리 더 잘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거 괜히 싸우기도 하고 하니까 아, 이런 정리 잘하시는 스타일이구나. 분들이 네. 약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제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납득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그게 관계가 예, 예. 좋죠. 예. 근데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심리 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뭐 체질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차이점도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MBTI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성노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16가지 체질이 나오긴 하지만은 네. 이거는 마음이 다름이 16가지라는 거고 네. 몸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디에 또 없어요. 그게 결국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치과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MBTI의 연구를 보다 보면은 기질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기질. 그 기질을 얘기할 때는 16가지가 아니고 4가지 기질을 얘기합니다. 음. 지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뭐 SJ라 그래서 이제 뭐 감각이면서 판단형인 사람들은 보호자 기질이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가 기질. 네. 뭐 디오니소스라던 이제 놀기 좋아하는 신이 있잖아요. 디오니소스를 비하는 예술가 기질이고 그다음에 NF 같은 경우는 아폴론을 얘기하는 이제 이상가적인 기질. 그리고 NT 같은 경우에는 합리론자. 과학자인 프로메테우스 기질. 그래서 이제 4가지 기질을 가지고 MBTI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타고난 성향이 뭐 유전이 된다든지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서는 4가지로 보게 돼서 네. 일단은 결국은 4가지라는 게 사상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숫자라는 것도 되게 이제 연관성이 많습니다. 사라는 숫자하고도. 사라는 숫자하고 참 연관이 많네요. 이거 관계해서 아이들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직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군요. 어울리는 직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 직업 안에서 네. 나의 기질에 따른 방향으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업에 다 어울리는데 그러네요. 그 직업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너무 또 직업이나 이런 데 국한시키지 마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 아우르는 그 체질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한의학의 특징이 일단은 몸과 마음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음양에 대한 구분, 음인, 양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활달하고 그다음에 바깥 활동 좋아하고 네. 외향적이고 신진대사가 빠른 사람들은 이제 양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조용하고 정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음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인 음인을 가지고 심리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나타나는 질환들 치료 방법까지도 이제 달리 하긴 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음양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인이고 너는 음인인데 양인하고 양인이 만나게 되면 또 한 명은 음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타고나서 변치 않는다는 데에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질론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해서 뭐 음인 상태, 양인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체질이라는 게 변치 않는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4가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음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군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나 내 몸이 어쨌든 찬 것 같고 어쨌든 따뜻한 거고 이런데 그것도 변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 기준이 이제 뭐 내가 건강할 때 기준으로 차질 수도 있고 뭐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차지면은 덮여주고 뜨거워지면 식혀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여서 이제 음인 양인 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가지 정도 구분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생리와 병리와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질 쪽으로 가면은 보통 사상 체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4가지 뭐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체질을 얘기할 때 이제 한의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기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의 움직임이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움직임이 계속 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신체도 조금 그 기의 움직임에 맞춰지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 그래요? 그러면 좀 실제로 어떻게 좋으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지 조금 예시도 알려주세요. 뭐 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기가 너무 세. 기가 너무 허해서 힘들어. 아니면은 감기에 걸렸어. 책기가 있어. 기분이 좋아.
분위기는 어때? 장마철이어서 습기가 문제야. 아, 다 기가 들어가네. 예, 다 그런 기가 게. 들어가서 아. 모든 것을 기로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네네, 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기는 일단 첫 번째는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기가 움직인다. 그래서 기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볼 때 열이 나면은 어떤 기의 움직임이 있을까? 열이 나면 열이 나면. 기의 움직임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열이 나면 빨라지잖아요. 당연히 빨라지죠. 네. 몸에서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심장 쪽으로? 심장 위쪽으로 올라가죠. 네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워지면은 네. 머리가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열나고. 피부가 또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고. 위쪽으로 몸의 바깥쪽으로 쏠리게 돼요. 네네네. 그리고 추워지면 어때요? 우리의 기의 움직임은 움츠러들고, 그쵸. 느려지죠. 네. 움츠러들고 네. 기의 움직임은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뜨거운 기운을 양기라 그러면은 양기가 우세한 사람들은 항상 기의 움직임이 빠르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네. 척추 쪽으로 쏠려 있고요. 그다음에 음기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금 조용하고 움츠려 있고 안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체질적인 성향이어서 계속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문제네요. 계속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네. 기운이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네. 발달하게 돼요. 네, 발달하게.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된 문제가 생기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의 뭐 타고난 정도에서 그 기운이 계속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올라간 친구들은 바깥쪽이 기능이 발달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네요. 안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은 안쪽이 기능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기운이 계속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네네. 상체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네요. 예. 맞아요. 이게 양인들, 음이인 사람들 상체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 그 하잖아요. 음인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안으로 쏠리기 때문에 하체. 특히 엉덩이라든지 네네. 아랫배 쪽이 발달해서 사이즈 자체가 차이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기가 계속 그렇게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걸 가지고 기운의 차이에 따라서 체형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운, 내 몸을 좀 한번 체질을 보세요.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되겠네요. 음인 양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상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운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돼요. 네. 기의 움직임이 안과 밖, 우리 몸의 바깥과 우리 몸의 안에 관계되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우리 몸 안에서 위와 아래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네. 나의 몸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바깥 기운을 내 몸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이거는 우리 몸과 외부 환경과의 이제 움직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클 때자 태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바깥쪽으로 기운을 많이 내보내는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그다음 태음이라는 거는 바깥 세계에서 기운들을 우리 몸으로 많이 가져오는 사람을 태음이라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제 사상체제 많이 들어보신 태양이, 태음인, 소양이, 소음인 이런 얘기 해주실 텐데 오늘 시간이 요 얘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우선 오늘 기 움직임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그래서 기의 움직임이 사람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움직임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의 형태도 달라진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꼭 이 시간 목요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의 질문 하나만 듣고 갈게요. 3살 딸아이가 최근에 잘 때마다 식은땀처럼 땀을 많이 흘려요. 기가 허해서 그런 걸까요?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땀 많이 흘리는 거 괜찮은 거죠? 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애가 땀을 흘렸었는지 안 흘렸었는지가 일단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잠 자면서 자자마자 흘리는 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잠을 들 때 체온을 내리려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자마자 한 30분 이내에 흘린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셔도 될 거고 잠자고 들어나서 한 서너 시간 지나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린다 그러면은 조금 허해서 그럴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네네. 친구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우선 그것부터 챙겨보시고도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507님, 궁금증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상체제 관련해서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